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그 파월이 연설을 해서요. 주식값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고, 또 금리 인하도 좀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천천히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그 상승세가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나스닥이 장 초반부터 이렇게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이제 장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고, 애프터 장에서 추가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좀 회복을 리바운딩을 했죠.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급락 후에 이제 리바운딩을 좀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좀 상승세입니다. 어제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어, 오픈 AI와 손 잡는다 하고 급등했다가 그것을 다 반납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우르장 한마디에 시장이 쉽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은 조금만 좀 불안한 이야기 나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예.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럴 수가 있겠죠. 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 상황인데 예, 언제라도 이제 무슨 음, 이유가 이제 뭔가 좀 이제 거리가 딱 잡힌다. 그러면 쉽게 하락을 할 수 있고 이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뒷자리에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동안 상승 시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들이 많이 몰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는 매수세들이 야 이거 그 절호의 그 저점 매수 저기 찬스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생각이 강하게 되면은 조금 빠지려고 해도 바로 그 현금 매수세들이 들어와서 추가로 하락이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자꾸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시키거든요. 근데 추세에서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깨지죠. 이렇게 지지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다들 느끼는 거죠. 이제 지지선 깨졌다. 이 저항을 맞고 이제 지지선 깨졌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대기 매수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이유가 별로 없죠. 예. 안 그래도 이제 높은 가격인데 좀 떨어져라. 그래서 좀 싸게 다시 사야겠다. 그래서 굳이 이 높은 가격에 서둘러서 막 지금 아니면 못 산다 하는 식으로 막 달려든다. 그러면 바로 여기도 지지가 되지만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현금 대기 매수세들은 뒷짐을 져버리죠. 음. 그리고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여기서 수익 실현 이제 해야겠다 하면 되게 매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매도세는 증가가 돼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 추격을 하신 분들은 이제 빨리 이제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마진콜. 이게 뭐냐면 이제 기계적 매매죠. 예. 주가 상황이나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매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막 나와버리죠. 그래서 그 매도세가 여기다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숏을 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롱을 치시는 분들은 이 바닥을 사듯이 숏을 치시는 분들은 고점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그래서 이숏 포지션까지 플러스가 돼 버리죠. 거기다가 이제 옵션을 치시는 분들이 대박을 노리면서 옵션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도세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수세들은 이 매수세들은 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계속 밀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밀려서 그것이 다 이제 소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저점을 노리는 현금 매수세들이 들어와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제 숏 치신 분들이 수익을 실현하면서 숏 커버링이 들어오죠. 예,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숏 스퀴즈가 나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현금 매수세 플러스 이제 숏 커버링, 숏 스퀴즈 막 다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제 이렇게 뭐 그냥 갈 때까지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조정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조정 후에 이렇게 또 가면은 또 갈 수 있는 거고. 예. 어,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주봉에서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10주선을 거의 단 적이 여기 한 번밖에 없고 계속 그냥 올라가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20주선을 이렇게 20주선을 한 번씩 이렇게 닫고 가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접근을 했다 가죠. 근데 지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그 양적 완화 돈이 풀렸을 때도 20주선에 이렇게 근접을 했다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돈이 풀린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고가 많이 가격이 올라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좀 너무 과열이고 일종의 좀 거품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할지. 예. 그래서 20주선을 일단은 한번 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추가 상승을 갈 건지 아니면 좀 조정을 갈 건지, 뭔가 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연속하는 것은 어 계속 끝없이 급등을 하는 것은 좀 확률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멀어요. 20주선과. 물론 주가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내려와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정을 요 위에서 그냥 이렇게 이때처럼 조정을 이 위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하락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계속 가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의 이제 원칙이 뭐냐면, 예, 결국에는 끝없는 상승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 그동안 이제 밝혀진 그런 진실이거든요. 네, 아니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2021년에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인 지갑에 현금을 직접 꽂아주는 이러한 방식의 돈풀기가 나왔는데, 그걸로 인한 어마어마한 상승을 봤죠. 예. 하지만 그 상승도 결국에는 끝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도 결국에는 끝이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 맨 마지막에 추격 매수한 사람이 고점에 물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뭐냐면, 다시 하향이 되어서 냉각이 됐을 때 이때를 기다려서 매수를 하거나,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돌아설 때 초기에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전략과 아니면 추격 매수를 그냥 여기서 과감하게 하는 전략과 누가 더 나을 것이냐, 지금 이것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죠. 정말 앞으로 엄청난 상승의 초입일지, 아니면 고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 아무래도 지금은 과열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120주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항상 이 120주선을 좀 넘나들면서 움직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이전에 이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개인들이 많이 올라타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것을 끌고 그냥 계속 그냥 여기도 한 두 배 더 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뭐 신화를 쓰는 것이고,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 뭐
영어로 말하면 좀 뭐 제너럴한 일, 레귤러한 일이죠.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이죠. 보통의 일이죠. 그래서 신화를 쓸 것인지 그냥 보통 그래 뭐 늘 조정했으니까 또 조정이 오는구나. 이렇게 또 조정이 있을지 확률상 보면은 조정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현재 이제 주가 수준이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뭐 여기라던가 뭐 이게 돌파될 때 사시거나 이런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다. 여기서 추격 매수를 이제서야 들어가자니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오름폭을 좀 이게 좀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 방송에 보면은 제가 2020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2021년에 추가로 엄청난 상승이 더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엄청난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 현금이 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도 낮은 수준이었고, 또 연준도 지금 당장 뭐 금리를 인상해야겠다 그런 인식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다소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돈의 힘으로, 돈의 힘이 뭐 6개월, 8개월 만에 다 소진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막 상승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추가 상승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뭔가 이 모멘텀이 될 만한 이렇게 빅 호재, 큰 호재가 추가로 던져져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방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서 그동안 관세 뭐 다 없던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하여튼 간에 뭔가 좀 이렇게 쇼킹한 뭐가 있어야지 더 갈 수가 있겠다. 근데 지금 일단은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하기로 했으니까 그 힘으로 조금 이렇게 좀 약간 갈 수는 더 약간 이렇게 좀 더 갈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한계를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저기 전고점 뚫고 한 이만큼 벌 수 있겠다 생각할 때 매수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뭐 전고점 돌파할 때도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좀 더 가겠구나 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시점이나 뭐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그러니까 2021년에 더 갈 겁니다 이 말 듣고 이렇게 사셨더라도 이게 가더라도 이 폭이, 그러니까 이게 이격도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적어요. 그런 상황에서 매매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상승 초기에 매수한다던가, 이런 뭐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위쪽 공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좀 역사적인 시점, 그러니까 지금이 뭐 작년 연말에도 그랬는데 이게 사실 작년 연말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락을 당해버렸단 말이죠. 음.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이 있었듯이 무슨 이유 때문에 조정을 할지는 뭐 상상이 안 되지만 아마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극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미래가 조금 이렇게 두렵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다들 이제 그러니까 긍정론자들이 거의 뭐 완전히 그냥 휩쓸다시피 하고,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이제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마지막 사람마저 아유 이건 뭐 이제 그냥 계속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고점이 드러납니다. 자, 지금 테슬라는 이제 일봉상에서 보면 많이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이제 지수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개별적인 악재는 나오지 않았었고, 그래서 보통 고점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좀 이렇게 터지면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음봉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고점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밀리게 되는데, 이 지금 모습에서는 뭐 그렇게 뭐 고점 물량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형태가 나오죠. 여기서 조금 이제 약간 좀 쉬어가면서 좀 조정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상황 봐야겠죠. 제가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조정 후에 이제 테슬라가 상승하는 타이밍이 있을 것인데 그 타이밍에 나스닥 지수가 그 하락을 해서 이 상승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나스닥이 정말 잘해줬어요. 예, 이번 9월 달에 나스닥이 상승을 해주면서 테슬라 상승을 방해하지 않았죠. 음. 어,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이제 테슬라가 막 여기서 계속 쭉쭉 뻗어 올라가려면 나스닥이 계속 여기서 밀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률상 보면은 나스닥이 만약에 무슨 이유로 폭락 중에 있는 와중에 테슬라 혼자서 우린 뭐 우리 개별 호재 있으니까 우린 그냥 우리끼리 올라갈 거야. 예, 지수가 하락하든 말든 그게 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음.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상승을 하면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와 하면서 또 갈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전저점 깨졌다 하면서 좀 더 빠질 거다. 이런 지금 오늘의 이제 모습이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모습이 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할까?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엔비디아네요. 네, 엔비디아 그렇고요.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전일 이렇게 고점이 있잖아요. 이게 고점이 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점도 이렇게 여기 저점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 하락 추세로 가는 상황을 돌려버린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 버린다. 돌파 시도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시도가 나오려다가 이렇게 꺾여 버려서 여기가 깨진다거나 뭐 여기가 깨져버리면 하락이 상당히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안에서 돌파 시도하려다가 좀 밀렸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좀 지지를 받고 또 이렇게 반등했다가 한 요 정도만 해서 오늘 끝내도 무난하다. 예. 근데 만약에 오늘 그냥 당장 뭐 돌파를 해버린다거나 아래가 붕괴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형국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 약간 좀 이 조금만 이쪽으로 내리면 여기는 쉽게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려면 이게 상당히 좀 멀고, 그다음에 저기까지 돌파하려면 이게 좀 멀어요. 그래서 오늘 이쪽을 다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어도 갔다가 좀 이렇게 밀려서 끝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지금 리스크 상으로 봤을 때는 하방은 쉽게 뚫릴 가능성이 있고 상방은 쉽게 뚫릴 가능성이 좀 적다. 예. 그래서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방 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